있습니다. 제가 원래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중국의 옛날 이야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는 TV 애니메이션 꼬마 신선 타오라고 나온 지는 좀 오래됐는데요. 제가 그동안 제 논문을 쓰려고 막 하다가 애 키우는 거 바빠가지고 이제 못 쓰다가요. 제가 블로그를 하나 작년에 작년 재작년에 하나 보게 됐어요. 그 본 게 뭐냐면 이제 꼬마 신선 타오라고 해가지고요. 미래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까지 이제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대부분은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경쟁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쳤다면 이제 이 꼬마 신선 타오라고 하는 이거는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정신의 중요성을 직설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신선의 경우, 인성, 가춤, 자질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다라고 어떤 블로거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그러면 중국의 신선 설화가 이제 현대에 이렇게 TV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이런 걸 찾아보고 뭔가 이제 극적으로 논문을 써봐야 되겠다. 안 되나요? 네, 선생님 지금 소리가 작다기보다는 울림이 있어서요. 오히려 볼륨을 조금 줄이시거나 마이크를 조금 멀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해볼까요? 제 소리 이제 들리시나요? 네네네, 아까보다 훨씬 낫습니다. 작지 않으신가요? 네네, 아까는 좀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른 분들 얘기는 제가 안 들리는 거 맞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블로거를 보고 이제 제가 신선설화를 연구를 하니까 이제 이 꼬마 신선설화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신선설화적인 각도에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꼬마 신선타오라고 하는 이 작품은 신선설화를 이제 소재로 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유아용 TV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용 TV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뽀로로가 이제 유아용 TV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애들한테 계속 EBS나 KBS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를 통해 가지고 되게 좋아하는데 이 꼬마 신선 타오라는 이 작품 자체가 이제 유아용 TV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애들한테 이제 노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온 지는 되게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아까 보면 이제 작년에 그 블로그가 아마 블로그를 올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아이들한테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1기가 방영이 된 것은 이제 2009년에 방영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2013년에 이제 2기가 방영이 됐고요. 인기를 끌고 나서는 이제 중국어 버전, 그다음에 이제 영어 버전,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계속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GNG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한국의 이제 업체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투자를 받았어요. 50% 정도 투자를 받아가지고 공동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꼬마 신선 타오라고 하는 이 작품이 나올 때 뭐라고 이제 홍보를 했냐면 동서양을 아우르는 트렌드 오리엔탈리즘 소재, 그다음에 친근한 느낌의 아시아 마켓을 공략을 한다. 그다음에 뭐 동양에 대한 호기심 충족. 서양의 마켓을 공략한다라고 해서 뭔가 동양적인 그런 소재를 찾아서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홍보 전략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도교의 신선설화만큼 훌륭한 콘텐츠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네. 도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중국의 토속적인 신앙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민간 신앙하고도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고, 민간의 이제 신앙하고도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사람들의 염원이나 바램, 의지 등이 이제 고스란히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교 신선설화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뭐 도술이라든지 변신이라든지 부적이라든지 뭐 이런 환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 시장에서요, 특히 유아용 이제 TV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동양적인 소재가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선설화가 이제 사용된 경우를 보면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봤던 머털도사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털도사랑 이 꼬마 신선 타워가 거의 유일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머털도사는 조금 큰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었다면 이 꼬마 신선 타워는 이제 유아용 TV 애니메이션이라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꼬마 신선 타워에서의 도교적인 상상력이 뭐 이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잘 나타나 있는데 이 꼬마 신선 타워가요, 이제 학교 공간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이 공간 자체가 이제 아이들이, 유아들이 세계의 질서를 배우는 새로운 이제 배움의 공간이고요. 그래서 꼬마 신선 타워에서는 이 학교 공간을 설정을 하고 이 학교에서 아직 미숙한 이제 꼬마 신선들이 결국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통해 가지고 단결하는 내면의 수련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대신선이 된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성장 드라마를 이제 담고 있는 작품이 이제 꼬마 신선 타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꼬마 신선 타워를 보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제까지 이제 로봇이나 아니면 뭐 서양의 그런 작품들에서 보면 그러니까 항상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과 악이 이제 대립을 하면서 항상 선이 이겨가지고 애들한테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이 꼬마 신선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과 악의 부분 좀 모호를 하고요. 그게 아니고 대립과 경쟁의 논리가 아닌 상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패를 겪으면서 자기 성장을 하는가라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이제 작품이다. 그리고 이제 이 학교 공간 자체도 이제 동양의 신선설화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되게 자연과 일체된 그런 조화로운 공간으로 학교 공간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꼬마 신선 타워에서의 이제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이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선들이 사는 공간, 이런 성경의 그런 개념들이 이 꼬마 신선 타워에서 좀 잘 반영이 돼가지고요. 성경의 모습들이 자연과 조화로운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적인 그런 캐릭터가 많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바오 선생님이라고 해서 약간 공자님 같은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애들 캐릭터부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애들 캐릭터는 그 앞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얘네들이 진짜 실제적인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맨 앞에 있는 애가 타오라는 애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애가 슈잉인데 얘는 약간 이제 제갈공명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제 샤오밍이라고 하는 애인데 약초신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선의 그런 치유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펭귄 형제들이 있고요. 뚱팽과 홀팽이라고 해서 뚱뚱한 애가 이제 얘가 이제 모모인데 이제 이소룡의 옷을 항상 입고 다니죠. 얘는 무술에 뛰어난 애고요. 얘는 이제 도도라고 하는데 이제 복숭아 요정이고요. 얘는 폴이라고 해서 이제 여우인데요. 중국에서 우리 동양에서는 여우라고 하면 이제 변신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변신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키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학 신동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캐릭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신데요. 선생님도 보면 이제 그 윤리 교육을 맡고 계신 선생님이고 손손이라고 해서 손오공의 모습을 닮았죠. 이 선생님은 이제 무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대신선 교장 선생님이시고, 그다음에 약초신선 여선 선생님이시고, 메이엔 선생님이시고요. 그다음에 그리피 선생님이 이제 마술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쿠록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 이제 두꺼비를 닮은 선생님이시에요. 그래서 중국의 또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이제 신선에서 그 두꺼비가 갖는 또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를 좀 잘 반영하고 있는 선생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부엉이 할머니라고 이제 요리를 맡으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캐릭터가 이제 동양적인 캐릭터가 많이 사용이 되어 있는 작품이 이제 꼬마 신선 타워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꼬마 신선 타워를 처음에는 어떤 작품을 보고 했냐면 이게 2009년에 나온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에 가기 전에 이제 이걸 보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신선설화 전공자인데, 그렇죠? 이거를 보면서 신선설화를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TV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는 안 보고
공부하느라 바빠서 사실 애를 방치하고 틀어놓고 방치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편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몸속 여행이라고 하는 그 장편을 보면서 서양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너무나 다른 동양만의 색채를 가진 이야기를 반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 신선 타오에서 이제 동교적 상상력이 어떻게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연단술의 재해석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실 이제 도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종의 목표는 뭐냐면 신선이 되는 거예요. 신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로장생이라고 해서 죽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런 신선이 되는 방법 중에 이제 도교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크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연단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연단술의 이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외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약 먹어가지고요. 불사약을 먹어가지고 이제 신선이 되는 방법이 이제 외단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단의 방법이 있는데 이제 내단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수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단술, 그러니까 신선이 되는 그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인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이제 타오에서는 좀 잘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외단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뭘 먹었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제 깜짝 놀랄 만한 뭐 수은 막 이런 거 유황 막 이런 거 먹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처음엔 연금술처럼 이제 금 같은 거 먹으면 이런 광물이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그 성질이 내 몸으로 들어가면 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외단술이 발달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외단술의 방법은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일종의 화학 실험, 그런 일종 화학과 그다음에 의학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끼쳤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꼬마 신선 타오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제 마법약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그리피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마법약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 변신 마법약, 비행 야곱약, 뭐 기억 야곱 뭐 이런 마법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비행 마법약을 같이 만드는 그런 실험을 해요. 근데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행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신선사람하고 되게 많은 관련이 되어 있죠.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그런 실험이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쉽게 이 실험을 성공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약을 완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서 이제 이 약을 실패한 이제 슈잉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이들을 투명약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을 막 괴롭히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애들이 단결을 해서 이 슈잉을 이제 혼내주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돼가지고 단순한 외면적인 그런 마법도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외단과 내단을 합쳐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마법약 실험 장면인데요. 이제 그리피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제 마법약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바로 내단이에요. 그 외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먹어서 신선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내단은 수련을 통해서 되는 거니까요. 사실 중국에서도 처음에는 외단의 방법들이 많이 성행을 했지만 당나라 이후부터는 이제 내단의 방법들이 더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원나라 때 가장 이제 내단이 발달을 하게 됐고요. 내단학이.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를 거치면서 이제 내단으로 이제 그 신선이 되는 방법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내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의 수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복사라든지 그러니까 복기, 기를 어떻게 순환시키는가, 전사, 생각을 어떻게 정리한다든가, 그다음에 정일, 정신을 집중한다든가, 그다음에 무술 같은 거 있죠, 도인 같은 것이 이제 최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신선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단을 통해서 신선이 되는 방법이 그대로 이제 꼬마 신선 타고에도 반영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꼬마 거북쿤이라고 하는 애를 보면요, 얘는 이제 아빠가 거북인데 거북버스를 운전하는 되게 멋진 거북버스를 운전하고 다니는 아빠예요. 근데 이제 자기도 커서 거북버스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거북이를 도와줘가지고요. 꼬마 거북이
다치고 막 이런데 막 도와줘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비행에 성공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타오가 이제 옆에서 막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마도사 부바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내단술이 이제 뒤로 가게 되면은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 마음에 있는 악귀하고 이제 싸워야지. 내가 그 악귀를 쳐부숴서 이겨야지만 내가 이제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악귀의 모습이 중국의 이제 뭐 소설이나 희곡 작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말 실제하는 밖에 실제하는 그런 인물로 나타나는데 이 마도사 부바의 부활 같은 경우가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타오하고 무무하고 키키가요 빨리 대신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봉인이 되어 있는 마도사를 구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잘못해주는 거죠. 근데 이 마도사를 구출해주는 이 마도사가 뭐라고 꾀했냐면 너희들한테 되게 강력한 힘을 주겠다 이렇게 꼬임을 당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마도사를 이제 풀어줬는데 결국은 마도사의 힘을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때 선생님들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프록 선생님에 의해 가지고 부비가 갇히게 됩니다. 그때 갇히게 되는 게 이제 뭐에 갇히게 되냐면 거울에 이제 갇히게 돼요. 거울에 갇히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도교 설화에서는 이렇게 거울하고요. 그다음에 검이라고 해가지고요. 해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혜의 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혜의 검을 도교에서는 몸 안에서 지혜의 검을 만들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요괴를 무찔러서 내가 신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지혜의 검인 해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거울에 그런 것도 이제 꼬마 신선 타오에 이제 잘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분석을 할 게 뭐냐면 몸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동양에서는 특히 이제 도교에서는 이제 몸을 소우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밖에는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이 있다면 이 세상을 그대로 몸 안으로 이제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몸 자체가 일종의 이제 우리 똑같은 이제 우주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내경도라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수련을 해가지고 이제 신선이 되는 나의 몸인데요. 이제 그 내경도 안에 있는 이 그림 자체가 어떤 모습이냐면 인간이 앉아가지고 지금 수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태극도 보이고요. 단전이죠. 단전에서 지금 그러니까 단전 밑인데 이거. 하여튼 거기서 보면 이제 소가 밭을 일구는 모습.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길을 여기 어디에 보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선남 선녀가 아니고 이제 꼬마 아이예요. 그러니까 원래 진시황이 서복한테 그 불로초 가져오라고 했을 때 애기들을 보내잖아요. 뭐라고 하죠? 하여튼 보내잖아요. 애기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길을 이제 위쪽으로 이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게 직녀예요. 지금 배를 짜고 있는데 이 배가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길을 이제 위로 올려가지고 원래 사실 배에서 아이를 잉태해야 돼요. 영아를 잉태하고 그걸 이제 위로 올려서 머리에서 이렇게 나가야지 이제 신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이제 기의 흐름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면 이제 인체가 자연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숲의 모습도 보이고요. 막 절벽의 모습도 보이고요. 여기 위에 보면 이것도 이제 구공산이라고 해가지고요. 9개 이제 높은 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경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도교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우리 몸 안에 작은 우주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제가 논문에는 좀 자세하게 적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가장 감정 애한테 이제 그냥 꼬마 신선 타고 봐 이러고 이제 보고 나서 제가 얼핏 본 게 이제 이 몸속 탐험 여행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이제 아이랑 같이 보게 됐는데 그때 보시면 이제 급하게 이제 경장고치를 먹다가 이제 뚱팽이 이제 나무 조각까지 삼키게 돼요. 근데 이제
메이엔 선생님이 사실 이제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여성이니까 치유를 맡은 이제 메이엔 선생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이제 키키가 아까 보면 과학 용품을 잘 만든다고 했잖아요. 얘가 이제 만든 장치정을 스몰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얘를 아주 작게 만든 다음에 얘를 그 타오가 그 안에 타가지고 뚱땡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몸속을 탐험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몸속의 그런 구조가 만약 서양에서 만들었다면 이렇게 못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양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신체 구조를 좀 보여주겠죠. 여기가 이고 여기가 뭐 그렇게 보여주겠는데 이제 이 몸속 탐험에서 보시면 되게 질서 있는 하나의 작은 사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동양의 이제 신선사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 소우주 관념이 이제 몸속 탐험여행 안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타오가 지금 혈관 동맥 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제 피들도 같이 이제 하고요. 얘네들 다 살아있는 물체 같이 막 인사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신호등이 있어요. 그래서 신호등 질서를 잘 지키면서 좀 자기 세계의 모습이 이제 좀 잘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도교에서는 이제 온몸이 우리의 몸속이 이제 하나의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몸속에 동물들도 살고 이제 벌레도 살고 막 그렇게 여러 개들이 삽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사는 동물 중에 이거 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그림이냐면 황정, 내경, 오장, 육부도라고 해서 오장, 육부 안에 다 동물들이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적어놨는데 폐에 사는 동물은 백보, 심장에 사는 동물 주자, 비장에 사는 동물 봉황, 그다음 신장에 사는 동물 현록. 현록은 이제 머리가 둘 달린 이제 사슴인데 얘가 이제 보면 신장독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장에 사는 이제 동물이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 달린 흰 사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동물들은 사실 백보나 주작이나 얘네들은 되게 신비스러운 그런 동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련을 하게 되면요, 얘네들이 뭘로 변해냐면 옥년이가 되긴 한데 옥동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자나 남자로 변해가지고 결국 우리 몸이 이제 신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이제 동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동물들만 살진 않잖아요. 우리 세상에도 다양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벌레들이 살아요. 또 우리 몸에 이제 벌레들이 사는데 이런 벌레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의 순환을 방해하고 우리한테 질병을 가져다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삼시라고 하는 삼시충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삼시충은 머리에도 살고요. 그다음에 뭐 가슴에도 살고요. 그다음에 다리에도 살아요. 삼시충의 모습이고요. 제가 논문에서는 아마 유양작조의 그런 예를 한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벌레들은 상시는 그러니까 위에 사는 애는 사람의 눈을 공격하고, 중시는 사람의 오장을 공격하고, 하시는 사람의 위를 공격한다. 그래서 병을 만드는 그런 벌레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런 벌레의 모습이고요. 근데 이런 벌레의 모습이 너무나 웃긴 게 뭐냐면 단순히 이제 우리 몸을 공격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분까지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삼시충이. 그래서 도교에서는 얘네들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기 때문에 상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머리에 살면서 사람이 욕심 많게 이렇게 꼬드기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시 같은 경우에는 배에 살면서 막 음식을 탐하게 막 그렇게 하고요. 화내기를 좋아하게 막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시 같은 경우에는 발에 살면서 여색을 밝히고 살생을 좋아하게 이렇게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 조절을 하는 그런 벌레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꼬마 신선 타오에도 이런 벌레들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사실 아기들이기 때문에 이제 병균맨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무가 이제 잘 안 씻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배가 막 아프게 됐는데 배가 막 아프다가 꿈속에서 이제 병균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균맨하고 무무가 한바탕 막 전쟁을 안에서 꿈속에서 막 벌입니다. 근데 꿈속에서 막 벌이는데 너무나 신기했던 건 뭐냐면 이 병균맨이 사실 병균맨이 나와가지고 애들 보고 손 잘 씻어라 이런 거는 되게 많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꼬마 신선 타워에서의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병균맨이 무무를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 무무가 자기는 손을 뻗고 싶지 않은데 병균맨이 뻗어라 이러면 이제 뻗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약간 도교적인 상상력이 이제 들어간 그런 기분이 아닐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균맨의 지배 아래에서 스스로 막 자기 벌리고 자신을 때리고 막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타오하고 샤오밍이 나타나서 도와주게 되고 결국 이제 병균맨을 이제 퇴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의 작은 우주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잘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병균맨이 이제 무무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여기가 생태문학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또 도교에서는 이제 자연과의 공존을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동양에서는 우리가 자연의 일부분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원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기에서 시작이 되고 이 원기를 움직이는 그 원리가 바로 도이고 이런 도에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만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도 그냥 자연의 일부분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꼬마 신선 타워에서도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설의 동물 밍밍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바오 선생님이 애들한테 막 교육을 시키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동물은 없다. 이름 없는 들고 이름 없는 동물, 그다음에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호랑이, 얘네들도 다 같은 한 세상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야. 애들한테 누가 힘 세고 힘이 약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육하는 장면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연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애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편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 운행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는 편도 있는데 그 편은 보시면 이제 다 함께 채소 재배라고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이제 메이안 선생님의 지도 아래서 마법 온실에서 채소 재배를 하게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과정을 다 겪으면서 수학이 되는구나까지 배우는 그 안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편도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메이안 선생님이 다 함께 채소 재배라고 하는 그런 편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자연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도교 경전에는 계속 강조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보면 이제 일종의 이제 생명 중시 사상이죠. 애들한테 이제 역지사지로 직접 그 생물이 되어보는 그런 편들이 몇 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상한 나라의 타오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 여기에서 타오가 이제 학교 정원에 있는 꽃을 함부로 꺾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는데 정신을 차리고 포리를 따라간 곳이 바로 재판관 샤오밍이 있고 그 샤오밍이 뭐라고 하냐면 타오한테 이 꽃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일종의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다루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타오가 벌을 받아가지고 꽃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도교 같은 경우에는 정령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거에는 다 정령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의 생명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괴물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쓰레기를 이제 늪에 버렸다가 이제 늪에 괴물이 괴로워해가지고 걔를 구해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늪의 괴물을 청소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면서 보시면 이제 꼬마 신선 타워가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제 유아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돼서 교육적인 목적이 좀 크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양적인 소재 중에서도 도교의 신선설화를 사용을 해서 일종의 공존의 사상을 기본으로 아이들의 성장의 서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꼬마 신선 타워가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맡아주신 정민경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민경 선생님께서는 꼬마 신선 타워라는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도교 신선 설화를 차용한 어린이 컨텐츠가 어떤 생태학적 관점을
확장하거나 혹은 그것을 실현하는 데 또 도움을 주었는지 이런 부분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외대 권혜영 선생님께서 질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정성경 교수님의 토론을 맡은 권애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이거 공유를 한번 해볼 텐데요. 공유가 됐나요? 네, 됐습니다. 공유 됐나요? 네, 공유됐습니다. 아, 네. 네, 그 정성경 교수님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성경 교수님께서 꼬마 신선 타워에 담긴 신선설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논문에 대한 토론을 이제 의뢰를 받고 나서 이 꼬마 신선 타워를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꼬마 신선 타워를 도교적 상상력으로 이제 풀이를 해주셨고, 이거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연단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우주관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관과 환경보호의 측면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도교의 상상력과 연관시켜서 분석한 점이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짧은 유아용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104편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내용을 분류하여서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거로 이제 제가 생각이 돼서 참 이제 노고에 치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사실 도교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쓰신 논문에 대해서 제가 뭐 재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참고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처지가 못 되고, 저는 중국 아동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제가 본 관점에서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잠깐 앞에서 언급하셨는데요. 이 꼬마 신선 타워는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의 공동 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아주 많아서 나중에 중국어로도 버전이 나오고 영어 교육의 버전으로도 이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공동 제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 제작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나라끼리 공동 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제 서양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주를 받아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다가 우리나라 수준이 많이 올라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세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이 애니메이션 제작 기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는 상황이라서 중국도 우리나라와 손을 잡고 이제 공동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중국을 앞으로 중국 시장이 넓고 그리고 미래 가치를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과 공동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성공을 하게 되면 단순히 영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만 방영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 상품 같은 것도 이제 파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진출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 제작을 선호하는데요. 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 입장에서 볼 때 선생님께서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문화 콘텐츠 쪽 방면에 이야기를 조금 넣어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애니메이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문화 정책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국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이제 강력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 중국의 고자광电视 종지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는 국산 애니메이션이라는 국산 애니메이션이라는 이 타이틀을 달기 위한 조건으로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 특색, 중국 이야기, 중국 풍경, 중국 기백, 중국 정신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공동 제작이라고 한다면 이게 단순하게 다른 나라의 어떤 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나라가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런 조건에 의해서 중국에서 내건 조건에 의해서 공동 제작에 대한 국산물 판정을 전적으로 우리는 중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꼬마 신선타워의 공동 제작 비용을 제가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한국은 이제 애니메이션 기획력이라든지 글로벌 사업 능력이 우세하고 또 중국은 배급사라든지 이런 네트워크가 우수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결합을 한 건데요. 그래서 제작 투자 비율도 사실은 5대5로 똑같이 이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가 위키백과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 꼬마 신선 타워를 쳐보면 뭐 감독이라든지 연출, 그다음에 시나리오, 콘티, 디자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의 한국에서 했고 그 몇몇 사람, 그러니까 제작 진행만 중국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외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그 핵심적인 것들을 제공했다고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 문화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꼬마 신선 타워를 통해서 공동 제작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중국 측의 어떤 그 자꾸 변경을 많이 하고 일정도 변경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교체하게 했기 때문에 공동 제작 시스템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다음에 국산물 판정에 대한 어떤 모호하고 관념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자꾸 변경이 되었다. 시나리오도.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해석에 대해서 어떤 금기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기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중국의 어떤 문화적인 정책에 의해서 벌어지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전부터 활용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그 원칙이 변함이 없고, 또 우리가 지금 문화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자국 문화의 우수함을 강조하고 어떤 중국 특색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목표에 부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꼬마 신선 타워를 보면서 선생님은 계속 도교적인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없고, 일단 저는 이제 그 문화 콘텐츠가 서로 이렇게 공동 제작된 어떤 그 입장에서 너무 중국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그 등장인물의 복색이라든지 이름, 캐릭터만 봐도 이제 그게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뭐 타오, 무무, 동동, 샤오밍 이게 전부 다 중국식 이름이잖아요. 물론 이게 뭐 이름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등장인물의 옷도 대부분 아까 선생님 보여주신 영상 그 화면에 그 보면은 대부분 전통 중국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분석하셨듯이 손순 선생님도 여의봉을 가지고 있는 손오공이었죠. 그리고 무무는 그 무술에 뛰어난 이소룡을 이제 그 나타낸 것이고, 똥동도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인 판다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인 타오가 그 신기한 붓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든지 원하는 걸 잘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려서 그걸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헤쳐나가는데, 이게 바로 중국의 그 50년대 유명한 동화 션비 마량이라고 하는 마량의 신비한 붓, 뭐 여기에서 지금 모티브로 차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거의 중국의 어떤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마치 번안해서 더빙을 해서 우리나라에 방영한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문화 콘텐츠의 산업적 가치가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유아용 TV 애니메이션은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방영된다. 그런 점에서 어떤 장르에 비해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더군다나 문화적 습득이 빠른 유아들에게 미치는 심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유아용 애니메이션은 그 가치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논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동양의 신선설화를 애니메이션 속에 녹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아이들이 그 서양 쪽에 어떤 익숙해져 있던 그 아이들의 상상력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의 조화와 공존의 사상, 도교적 상상력, 생태 환경적 소재의 표현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선생님이 이런 것에 동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그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연구자는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그 선생님이 그 논문에서 언급하신 그 등장인물의 이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분석을 하셨냐면, 타오는 그 길이라든지 이치를 뜻하는 도로 선생님 보셨고, 그 다음에 그 무무는 그 무술,
뭐 무술을 상징하는 그 무로 선생님은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저는 제가 볼 때 그 중국과의 공동 제작이라는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오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국 발음 그대로 타오로 이게 타오라고 하는 게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신선학교이기 때문에 신선과 관계 있는 중국에서 말하는 복숭아, 그러니까 타오의 발음도 역시 똑같은 타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무무 같은 경우도 무무, 샤오밍, 똥동, 메이엔 이런 모든 이름이 전부 다 중국 발음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뚱팽, 홀팽 뭐 이 정도만 우리식으로 약간 해석을 한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이제 중국식의 어떤 그 문화와 정서, 뭐 발음 이런 것들을 다 옮긴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실 그 선생님이 아까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이 애니메이션 꼬마 신선 타오를 가지고 신선설화와 연관해서 그 논문을 쓰셨는가라는 걸 여쭈고 싶었는데 그 아까 선생님이 발표하실 때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굳이 그 질문을 드리지 않고요. 그 제가 아까 그 여쭤보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문화 콘텐츠의 어떤 공동 제작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문화를 물론 뭐 네 건 내 건 나눈 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은 좀 더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접근하는 데 반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좀 뭐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실리적인 측면에서만 너무 접근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이 부분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혜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권혜영 선생님께서 이 어린이 대상의 문화 컨텐츠, 공동 제작물인 이 컨텐츠를 문화 산업, 자본과 시장 혹은 이를 둘러싼 국가 정책의 관점에서도 조금 조망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주셨습니다. 정민경 선생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권혜영 선생님께서 아동문학을 전공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논문을 어제 쓰려고 했었냐면 2010년도에 원래 사실 쓰려고 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좀 손을 놓고 있다가 아까 그 블로그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보고 이게 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 시간 있을 때 쓰자 이러면서 이제 다시 손을 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삼천각자 동방삭이라고 하는 문화 콘텐츠, 그러니까 문화진흥원 콘텐츠진흥원의 그 당선이 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당선이 된 그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나오게 된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2007년, 막 2006년, 2007년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그런 문화 콘텐츠에 대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념 같은 게 아직 많이 뭐 있기는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뭐 나라라 슈퍼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의 원래 환상서유기라고 하는 그 작품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뭐 너무 희화화됐다, 인물들을 너무 희화화시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영 금지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게 있긴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런 관념이 많이 이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토론문을 받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토론문 받고 나서 토론문 안 읽다가 이제 어제는 이제 한번 읽어봐야지 해서 읽었는데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GNG 엔터테인먼트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물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네가 이걸 만든 지가 너무 오래돼서 1년 15년 정도 돼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그래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자기네가 답을 하겠다고 해서 어저께 메일을 다 1, 2, 3, 4로 이제 권혜영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는데 아직 답장은 이제 안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답장이 오면은요 권혜영 선생님한테도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중국의 자국의 문화에 대한 거는 이제 공자학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공자학원이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사실 우리나라의 고전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이 신사설화라고 하는 거 자체도 다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온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현대의 그런 관념으로 또 설명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도 얽히고 설킨 그 고대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이름에 대한 거는 이제 사실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중국어로 번역이 된 거는 맞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먼저 방영이 됐고 이제 얘가 인기가 되니까 영어랑 중국어랑 동시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의 이름을 보면 사실 중국식 이름도 많이 있어요. 뭐 샤오민이라든지 메이엔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제 중국식 이름이고요. 뭐 그리피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은 또 영어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왜 제가 이제 문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꼬마 신선 타워에서는 얘가 모모라고 해서 나무 목자 2개를 쓰는 걸로 나와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맨 처음에 이 논문을 쓰려고 10년도에 쓰려고 그 꼬마 신선 타워가 그러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계약기를 체결을 했을 때는 중국과 한국에서 동시 방영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중국에서는 어떻게 유통을 하고 있지? 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참을 이제 찾아본 적이 있어요. 이 꼬마 신선 타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고 있을까? 갑자기 화면이 이상하게 있을까? 하고 계속 말씀하시면 예.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타오가 뭐라고 나왔냐면 소신선 타오, 그 장난꾸러기 타오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때는 소신선 탑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탑이 이제 그 탑 있잖아요. 불교의 탑, 그 탑이랑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엔 나무 목자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타오라고 하는 장난꾸러기, 사실 얘가 장난꾸러기긴 하잖아요. 그 이미지가 덧붙여진 거고, 원래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선전을 처음에 했을 때는 그러니까 타오가 탐무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번역된 어였다는 거. 그리고 도도라고 하는 애가 복숭아 요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숭아 도가 도니까 얘 이름이 도도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무무는 이제 무술을 잘하는 애기 때문에 반복해서 무무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추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밑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울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이름 설정을 할 때 어떤 게 고려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권혜영 선생님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답변 잘 네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슬리도에 청중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정민경 선생님 확인 가능하신지요? 그 현장에서 아마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병균면의 지배 아래에서 스스로 입을 벌리고 자신을 때리는 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일종의 정신병 같아 보이는데 어떤 종류의 병을 가리키는 것인지 애니에 나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그 병이 뭐 구체적으로 이제 병이 나오지 않고요. 그냥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병균맨이 너를 때려, 자신을 때려라 이러면 이제 얘가 막 때리고 막 그런 약간 지배받는 형식으로 나타났지, 그거를 무슨 병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네. 아까 그 권혜영 선생님 토론문 PPT 화면 공유가 좀 원활하지 않았는데요. 그 토론문 전문이 그 발표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추가로 올라오는 질문이 있으시면 슬리드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 한번 확인하고 시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셨던 정민경 선생님, 권혜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